여기 운동하는 한 남자가 있어. 이 남자의 목표는 허벅지 같은 발뚝을 가지는 것이었지.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10kg씩 하루 30번 들기 루틴을 무려 10년 동안 들었다고 해. 하루도 안 빼먹고 말이야. 자, 그러면 말이지 뺨뺨아, 이 남자의 10년 뒤 모습은 어떻게 될까? 정답은 짜잔! 뭐야, 그대로잖아. 딱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몇몇 뺨뺨이들은 눈치챘을 거야. 아니 왜 무게를 올려줄 생각을 안 하냐고. 아, 쉽다. 이제 별로 무겁지도 않네. 자, 뺨뺨아, 점진적 과부하라는 말 들어봤지? 굳이 헬스에 관심 있는 게 아니더라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쉽게 말해 자신이 드는 무게를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주는 것이지.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가혹해도 시간을 두면 어찌됐든 적응하기 마련인데, 이 트레이닝이 어찌 보면 가혹한 환경과 같아서 요 운동을 한다는 건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지. 가혹한 환경과 적응. 10kg를 10년 동안 들었는데 별 차이 없었던 이유. 처음엔 10kg야. 본인에게 분명 무거운 무게였으니 적응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나타났을지 모르나 몇 개월 후 파워업한 이 남자에게 이 무게는 밥숟가락 드는 것처럼 간단해졌으니 결코 운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가혹한 환경이 아니니까 말이야. 아, 쉽다. 이제 별로 무겁지도 않네. 그래, 맞아. 트레이닝이 힘들어야 힘이나 근육이 성장한다. 만약 3kg가 자신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라면 일단 3kg로 훈련하되, 3kg가 익숙해지면 5kg로, 5kg가 익숙해지면 7kg로 본인의 한계치를 살짝 넘는 어려운 정도로 계속해서 난이도 조정을 해주어야 힘이나 근육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는 거지. 아니, 그럼 그냥 아예 빡세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당연히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아예 드러내질 못하기에 운동 효과가 오히려 적겠지. 부상이 생길 가능성도 분명하게 높을 테고 말이야. 간신히 해낼 수 있는 난이도. 간신히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난이도가 성장에 가장 좋은 난이도다 라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야? 운동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야 이게 수학에도 적용되거든. 만약에 본인의 문제풀이가 우습디 웃을 정도로 간단하다면 문제 난이도를 올려서 자신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환경 자체를 조절해 주어야, 혹독하게 만들어 주어야 요 헬스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성장하면서 문제에 조금씩 적응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뇌도 근육처럼 적응하는 성질이 있거든.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뇌가 성장한다. 이 말이야. 뇌가 어려운 문제라는 환경에 적응한다는 거지. 자신에게 쉬운 문제만 고집하면서 양악하는 재미만 추구한다면 어떨까? 나처럼 되고 싶니? 요 10kg를 10년 동안 들었던 남자처럼 허송세월 문제 해결 능력은 정지하겠지.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문제도 곤란하다. 본인이 드러내지도 못하는 100kg짜리 어려운 문제는 시간당 경험치도 오히려 적게 오르고 반복되는 실패로 자신감도 떨어지니 10문제 기준 6, 7문제 정도 풀리는 난이도가 이 꾸엉이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 또 뺨뺨이가 자각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문제 난이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이거거든. 문제를 풀어내고자 애쓰기. 아무리 무게가 나한테 알맞더라도 대충 설렁설렁 운동하면 당연히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 난이도는 사실 환경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힘쓰기라는 거야. 그럼 더 볼 필요도 없네.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러가 볼게. 잠깐 뺨뺨아,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번 강의의 주제이기도 하지. 방금 얘기를 요약하면 문제 해결 능력은 힘써서 들다 보면 자연스레 성장한다고 했었어. 뇌도 근육처럼 적응하는 신체라서 해결 능력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었지. 근데 말이지 뺨뺨아, 이 문제 해결력의 성장은 모두 다 이 전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다시 말해,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난이도가 적절해도 아무리 운동을 힘써서 하더라도 해결 능력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니 그게 도대체 뭔데? 푸는 방식. 문제를 푸는 방식. 그래,
푸는 방식이 올바라야 해. 문제가 아령같이 팔로 드러내야 하는 놈인데 만일 스쿼트나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면 뱃날 청날 하더라도 다른 근육만 발달하겠지. 뺨뺨이만큼 어린 시절 문제풀이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2배로 늘린 적이 있었어. 자, 근데 요 10kg의 남자처럼 애매한 실력에서 멈춰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더라고. 점진적 과부하를 안 했네. 개념 베이스가 부족해서 그래. 분명히 당시 꾸엉이한테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도 적어도 5분 이상은 고민했지. 개념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거든. 틀린 문제도 다시 여러 번 풀어봤어. 그런데도 실력은 그대로이니 전혀 원인을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 뺨뺨아, 요 꾸엉이가 문제를 풀었던 방식 그게 잘못됐어서 실력이 안 올랐다는 거야. 당시 꾸엉이는 기억으로 문제를 해결했어. 기억하는 풀이로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만 풀었지. 23번 같은 문제는 시한 다음에 A하고 B한 뒤 D하면 되겠구나. 14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 문제마다의 풀이 방법 위주로 공부하고 풀이의 논리 순서 위주로만 이해하고 기억했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한편 내가 풀 문제를 마주했을 땐 생각나는 풀이법, 기억나는 풀이법, 논리 순서대로 무지성으로 풀이를 대입했어. 자, 그런데 말이지 뺨뺨아. 이게 과연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니 해결하는 능력이 성장하지 않았던 건 당연한 일. 풀이 떠올리기 능력만 좋아졌지 본질적으로 중요한 해결하는 능력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야. 스쿼트를 아무리 한다고 팔 근육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건 졸업 후 수학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아버렸고 풀이를 떠올리는 방식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엄두도 못 냈던 문제들이 점점 차츰차츰 풀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강사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생 제자 뺨뺨이들을 여러 번 관찰해 왔었는데 요 수학을 잘하지 않는 뺨뺨이들 대부분은 기억으로 푼다. 과거 기억에 초점을 두어 과거 기억으로 문제를 푸는 한편 수학을 잘하는 뺨뺨이들이나 우상향을 찍고 있는 성장형 뺨뺨이들은 반대로 추론해서 푼다. 현재 내 앞에 문제에 초점을 두어 해결 방법을 그때그때 추론해냈지. 그러니 뺨뺨아, 우리는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어떻게 풀었었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푸는지 말이야. 이걸 비교한 뒤에야 이 꽁이가 알려주는 비법식 추론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거야.